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 양성 기자입니다. 자, 13만 원 월급 연말정산을 올해 1, 2월 동안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꿀팁 중에 하나는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두 개를 활용하면은 연말정산을 쏠쏠하게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매경 자이언트TV는 올해 신한자산 운용과 함께 여러분의 연금과 퇴직계좌를 쏠쏠하게 불려줄 이런 상품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매월 배당 주는 제2의 월급 월배당 ETF부터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신한자산운용에서 오신 박수민 부장님과 천기훈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제가 월배당, 국내 월배당 ETF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원조를 알아보니까 신한자산운용이에요. 아, 그렇죠. 오늘 원조가 나왔죠. 예, 완전 원조여서 네. 작년 6월, 22년 6월에 상장한 소울 미국 S&P 500이 이제 국내 최초로 월배당을 주는 ETF 상품이더라고요. 다양한 ETF에서 지금 월배당 ETF를 이제 표방하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뭐 월배당 ETF 국내에서도 많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소울이 좀 뭔가 좀 더 특殊한 점이 있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시장을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월배당 ETF라는 게 이제 국내 시장에 처음 도입이 된 게 아직 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에, 작년 6월이죠. 저희가 이제 소울 S&P 500이라는 ETF로 국내 최초로 이제 월배당 ETF를 상장하고 나서 지금 현재 이제 2023년 1월 기준으로 보니까 그 상품 수가 이제 벌써 20개가 넘었더라고요. 20개 넘나요? 네네. 사실 뭐 그 기간 대비해서 보면은 굉장히 빠른 수라고 볼 수 있고 그 규모도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1조 3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월배당 ETF라는 이제 하나의 시장이 형성돼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월배당 ETF 안에서 이제 저희처럼 이제 저희 소울 ETF처럼 이제 월배당 전략을 가지고 새롭게 상장한 ETF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운용하고 있는 상품들 중에서 이제 월배당 전략으로 이제 변경한 상품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수와 규모를 보게 되면 한 비중이 5대5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급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월배당 ETF가 처음 상장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감사하게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이 부분은 좀 차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월배당 전략이 명확한 ETF들의 자금이 좀 몰리는 그런 성향을 좀 보였다고 해석이 되고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상품을 이제 배당 주기를 이제 월 단위로 바꿨던 상품들은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보다 재미를 보지 못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상품단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상품단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자산보다는 이제 월 주기라는 배당금을 지급하기 용이한 해외 자산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주식 중심으로 이제 좀 주로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S&P 500이나 뭐 코스피 200과 같은 대표 지수들, 그리고 배당 성장형, 고배당주들, 그리고 이제 자산별로 보면 또 주식형 외에 니치나 국내 채권형들, 그리고 또 전략 측면에서 보게 되면 커버드콜 전략, 아무래도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좀 높은 배당률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위가 이제 촘촘해지니까 이제 커버드콜 전략의 ETF들도 많이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2023년이 굉장히 중요한, 월배당 ETF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양적인 질적인 성장도 하겠지만, 이제 상품별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상품별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이제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월배당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배당 친화적인 좀 미국 증시에서나 좀 찾아볼 수 있었던 상품인데 이제 소울 시리즈를 처음으로 이제 필두로 이제 국내에서도 마치 이제 미국에 은퇴한 그 연금 생활자처럼 월배당을 주는 이제 상품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뭐 이제 많은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3배짜리 레버리지나 굿버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가슴 좀 벌써 뛰죠.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배당 투자라는 게 특히나 또 변동성 적은 ETF라면 너무 졸립고 재미없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도 한국 투자자분들한테 전통적으로 좀 인기가 많이 없지 않나 이 생각도 드는데 그 국내 ETF 시장에서 실제로 소울 시리즈를 출시하신 다음에 좀 월배당이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수급이 좀 몰린다거나 좀 이렇게 많이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 전략은 약간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그랬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해가 바로 작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40년 만에
유례 없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저희가 체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했고 속도나 폭이 굉장히 좀 기대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 어떤 후폭풍으로 경제 그 위기, 경제 뭐 침체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 포트폴리오란 무엇인가라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안겨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2의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으로 월배당 전략이 좀 주목을 받았고, ETF라는 어떤 편리한 수단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접근성을 높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배당은 고리타분하긴 했지만 과거에는 저금리 시대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면서 그래도 뭐 2, 3%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매력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고금리 시대잖아요. 고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당 전략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주식 투자를 하지만 배당 전략이 기존에 우리가 뭐 성장주 굉장히 이제 환호를 했지만 그런 주식들이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 전략은 그래도 안정적인 자본 수익과 배당금이라는 어떤 쏠쏠한 현금 흐름을 갖다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국내 ETF 시장에서 월배당 전략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천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 주식은 이 배당 전략을 꾸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국내 기업들은 뭐 연말에 뭐 1년에 한 번 정도 기말 배당을 하는데 반해서 미국 기업들은 분기 배당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그 분기도 같은 분기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은 1월에 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2월에 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3월에 하기도 하고 미국 주식을 잘만 고른다면은 우리가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당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가 있는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 ETF는 미국 주식에 좀 기반한 월배당 전략의 ETF들을 많이 좀 출시를 했고 또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연금 계좌에서 ETF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연금 구조 내에서는 사실 이 월배당이라는 ETF가 성격이 찰떡같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연금 계좌에서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투자하는 ETF에서 매월 그 재원이 나온다면은 새로운 투자 기회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고 그 연금 인출기에 도입부에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제 내가 연금 계좌에서 매월 인출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펀드를 환매하는 것이 아니라 월배당 ETF에서 나오는 그 재원을 가지고 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도 좀 월배당 전략에 인기 요인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신한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ETF를 보니까 미국 시장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솔 미국 S&P 500 ETF 그리고 이제 한국 투자 특히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인기 많죠. SCHD라는 ETF가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고 이걸 한국 버전으로 또 이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라는 요 ETF 상품을 이제 작년 11월 중순에 상장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SCHD ETF의 한국 버전인 이런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가 이 국내 월배당 ETF 중에서 작년 11월 이후로 개인 순매수가 제일 많다고 들었어요. 네. 네. 다른 사실 운용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ETF 월배당 상품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순매수로 이런 좀 입증된 솔 ETF를 이제 선택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솔 ETF를 이제 굳이 선택해야 될 이유가 또 있다. 아니, 근데 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사실 너무 자랑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자님께서 정말 팩트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계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순매수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자랑거리 하나 하자면 상장 이후에 하루도 안 빼고 개인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어요. 개인 순매도를 찍은 적은 없고 그만큼 지금 시장이 사실상 뭐 1월 들어서는 조금은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약간 적립식 투자로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혹은 S&P 500 ETF를 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국내 시장에 21개 월배당 ETF가 있지만
저희는 기존에 있었던 상품을 단순히 이제 분배 주기만 바꿔서 상장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기초 자산이 월배당 구조에 얼마만큼 적합한지 태생부터 고민한다라는 게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6월에 S&P 500을 처음 월배당 구조로 선택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주식 하면은 미국이고 미국 하면 사실 S&P 500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사실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펼쳐지면서 나스닥이 S&P 500을 뛰어넘어서 대표 지수로 자리매김하나? 그러긴 했지만은 2022년을 지나면서 그래도 결국에는 S&P 500이 미국 주식을 대표하는 대표 지수구나라는 것들이 사실 조금 더 그 마음이 강화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주식 지수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조금 더 투자자분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게 바로 월배당 구조의 ETF를 통해서 매월 가장 주식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ETF 투자를 하면서 덤으로 쏠쏠하게 매월 배당을 받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S&P 500을 선택을 했고, 한국판 SCHD 다우존스 배당 같은 경우는 배당 전략으로서는 굉장히 매력 있는 ETF고 지수인 것 같아요. 미국에 상장된 이제 배당 전략 ETF들의 그 배당금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 SCHD 같은 경우는 5년 연평균 배당금 자체가 14%씩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이제 뭐 VYM이라든지 다들 알고 계시는 뭐 DGRO 이런 유명한 배당 전략 ETF 같은 경우는 5년 연평균 10%도 되지 않는 배당금 성장률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는 데 있어서 꾸준함도 중요하지만 배당금 자체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한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SCHD가 굉장히 좀 믿음이 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지수를 좀 선택을 해서 저희가 ETF를 상장하게 됐고요. 뭐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월배당 구조에 정말 기초 자산이 정말 적합한지를 고민을 해서 향후에도 관련된 뭐 추가적인 ETF 상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뭐 부장님께서 저희 S&P 500과 미국 배당 다우존스 두 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저희가 조만간 또 태생부터 다른 월배당 차기 상품이 또 나온다라는 점,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혹시 뭐 어려우시겠지만 뭐 차기 상품의 컨셉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지 말씀 부탁드릴까요? 컨셉이 이제 S&P 500은 조금은 이제 자본 수익 측면에 좀 강조한 ETF였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장에 좀 오리엔트된 ETF인데요. 그러면 뭐가 비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좀 배당금이라든지 좀 자산 측면에서 기존의 상품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미 투자자분들께서 익숙하지만 굉장히 엣지 있는 그런 상품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더 궁금증을 유발하는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었나요? 배당 성장 말씀하신 게 좀 나온 김에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1월 2일 기준으로 이제 소울의 미국 배당 다우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의 첫 월배당 분배금이 이제 36억 원 지급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촬영일인 제가 오늘 1월 19일 기준으로는 이제 제가 한 주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9,200원 정도로 지금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9,200만 원을 투자하시면 매월 36만 원을 이제 분배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연간 시가 배당률로 4.5%예요. 사실 요즘 이제 은행 적금 금리도 이제 정부의 압박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4.5% 1년 수익률에 이제 월배당이면 괜찮다 이 생각이 드는데, 다른 월배당 ETF와 분배금 수준 아니면 분배 수익률 뭐 이런 걸 좀 비교하면 어떤 수준이에요? 일단 저도 뭐 기자님께서 정말 좋은 숫자인 4.5%를 말씀해 주셔서 그냥 넘어가고 싶긴 한데, 조금은 제가 뭐 조정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11월 15일 날 처음 상장을 해서 저희가 12월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첫 번째 분배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 달 반의 재원을 활용한 이제 분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 환산한 시가 배당률을 보게 되면 약 한 3.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게 좀 이해를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니, 너네가 잘 지급을 한 거니? 라는 측면에서 비교를 해드리면, 지금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던 SCHD 같은 경우에 현재 기준으로 한 3% 초반에서 중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SCHD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스타트는 끊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시가 배당률을 연환산했을 때 한 1.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투자하고 계시는 저희 솔을 제외한 나머지 ETF들의 평균 시가 배당률이 한 1.2% 정도 수준이니까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앞에서 저희 부자님께서 솔 ETF의 차별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를 더 첨언을 드리면 많은 이제 월배당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배당금과 시가 배당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결국에는 배당금과 시가 배당률이 이제 운용사 그러니까 ETF 입장에서는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운용사 정책적으로 이걸 많이 지급드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재원을 남겨드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 솔 ETF는 이제 기초자산이 허용되는 재원 한에서 최대한 배당금과 시가 배당률을 지금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정책상 운영할 거다라는 점을 이 자리에 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타사와 좀 차별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하나 더 자랑해도 돼요? 네. 저희가 첫 번째 배당금을 그 1월 2일 날 이제 새해가 시작하는 첫 영업일에 지급을 드렸는데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타사들의 분배금을 잘 보시면 대부분 1월 3일 날 들어오셨을 거거든요. 보통 이제 T+2일 날 주는 게 이제 업계 관행 또는 이제 뭐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저희는 하루라도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시면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게 보실 수는 있지만 하루라도 그런 투자자분들의 시간 가치를 좀 땡겨드리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지급드리는 월배당 ETF의 모든 지급일은 매월 첫 영업일. 그러니까 한 달의 시작을 이 월배당금으로 산뜻하게 시작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월급을 사실 보통 이제 월말에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첫 일부터 이렇게 바로 꽂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기자님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보통의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매월 초가 되게 좀 힘들지 않으신가요? 매월 초가 제일 힘들죠. 캐시플로우가 제일 떨어지는 시기 아닌가요? 예. 네. 그럴 때 이제 솔한 ETF와 함께라면 이제 급전이 필요할 때 심지어 다른 운용사의 상품보다도 하루 먼저 네. 돈을 꽂아드린다. 예, 이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이 개인적으로도 사실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코어 자산은 S&P 500과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깔고 가고 또 나머지 ETF 시리즈에 대해서도 앞으로 차차 또 소개해 주실 예정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시는 그런 다른 테마형 ETF라든지 그런 분야가 있으신가요? 근데 사실 올해 들어서 국내 주식시장이 그래도 좋은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이 다시 한국 시장을 찾으면서 좀 모멘텀을 받은 게 반도체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실적 쇼크를 낸 상황이긴 하지만 주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경기를 선행하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다시 이제 반등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섹터를 좋게 보고 있고, 저희 솔 ETF도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ETF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알파 전략은 저는 이제 솔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ETF를 통해서 좀 추구하고 싶다. 근데 이 부분은 광고가 아니라 실제 팩트치 하고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저는 진짜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ETF를 올해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자분들에게 공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반도체 ETF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또 이제 장기 테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이제 국내와 해외를 좀 밸런스 있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에서 또 신한자산운용에서 내놓은 신솔 ETF 시리즈, 특히 월배당 상품 위주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월배당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다른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전기차란 다양한 테마형 ETF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ETF로 쏠쏠하게 찾아뵙겠습니다.